오늘은 2023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뽑은 세계 최고의 여행지 탑 25에 선정된 도시에서 트레킹 여행을 해보려고 해요. 산과 바다 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매력을 드러내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여기는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이에요. 오늘 첫 번째 목적지는 몇 년 전에 가본 곳인데요. 그때 정말 좋았던 기억에 소개해드리려고 이곳에 왔어요. 5번 출구 쪽으로 나갈게요. 5번 출구에서 출구 뒤쪽 방향을 보고 그 길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이 나와요. 오늘 영상은 부산에 살아도 트레킹을 자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면 모르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 손꼽힐 만큼 멋진 풍경을 품은 트레킹 코스가 바로 이곳에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목적지에 가기 위해 24번이나 27번 버스를 탈게요. 27번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창밖으로 벌써부터 멋진 풍경이 펼쳐지네요. 경성대학교 입구에서 15분 정도 버스로 달려 도착한 이곳은 오륙도 스카이워크예요. 순환버스여서 내릴 때 오륙도 스카이워크 첫 번째 역에서 내리면 돼요. 오늘 트레킹은 오륙도 스카이워크에서 출발해서 이기대공원 동생마을까지 4.8km 구간을 걸어볼 건데요. 오륙도와 이기대공원을 이미 와보셨더라도 색다른 관점으로 즐기실 수 있게 소개해드려 볼게요. 먼저 오륙도를 보러 갈게요. 저기 보이는 언덕을 올라가면 오륙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를 올라갈 때 보이는 광활한 바다뷰가 오늘 트레킹할 코스에 대한 기대감을 벌써부터 높여주네요. 오륙도와 이기대공원은 둘 다 부산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바닷길을 따라 걷다 만나는 풍화와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동굴, 암석 등을 보는 재미도 쏠쏠해요. 지질학적 가치를 가진 자연박물관이라 아이들과 함께 온다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오륙도는 보는 각도에 따라 섬 개수가 다르게 보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저 멀리에 있는 오륙도 섬들이 보여요. 맨 끝 섬에 등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맑은 날에는 등대 불빛이 일본에서도 보인다고 해요. 이제 본격적인 트레킹 코스로 가기 위해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보이는 해맞이 공원으로 가볼게요. 아래 편의점이 있으니 필요한 것 있으면 챙기시고요. 옆에 관광 안내소도 있는데요. 여행지를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소개하는 팜플릿이 구비되어 있어 저는 꼭 하나씩 챙겨가요. 관광 안내소 옆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앞으로 대략 1시간 반 정도는 화장실이 없으니 들렀다 가시고요. 지금 서 있는 오륙도 해맞이 공원은 남해로 이어지는 남파랑길과 동해로 이어지는 해파랑길의 시작점이에요. 경관을 보면 왜 이곳이 시작점인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올라갈 때 지금 보이는 노란색 포장도로를 따라 올라가도 되고 왼쪽 돌계단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두 길이 위에서 만나요. 저는 위쪽에 작업차가 있어서 돌계단으로 갈게요. 이번 총 4.8km 트레킹 코스에서 첫 구간인 오륙도 해맞이공원부터 농바위까지가 제일 힘든 구간이에요. 그런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트레킹을 시작하면 이기대공원에서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덜 힘들고 바다 풍경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어요. 신발 먼지털이기 옆을 지나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올 때는 부산 날씨가 맑다는 예보를 보았는데 막상 오니 먹구름이 껴있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날씨를 잠깐 체크했어요.
우중 트레킹도 상당한 매력이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 비 오는 날은 여러 기상 정보를 꼼꼼히 체크해서 트레킹 하시길 바랄게요. 비는 오지만 경치가 정말 끝내주네요. 비 오는 날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요. 시원한 바람 덕분에 오늘은 덥지 않게 트레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안을 따라 쭉 펼쳐진 데크길에 올라서니 벌써부터 마음이 즐거워져요. 데크길을 끝까지 올라오면 옆으로 보이는 작은 샛길 말고 더 큰 길인 앞쪽으로 걸어가요. 표지판에 보이는 농바위 방향으로 갈게요. 비가 오는데도 가벼운 차림을 한 등산객들이 많이 보여요. 저에게 부산에서 가장 걷기 좋은 길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주저없이 이기대 해안산책로라고 말할 것 같아요. 부산하면 떠오르는 바다와 함께 자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숲의 향기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자연을 음미하기가 정말 좋아요. 처음 만나는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바다를 보니 눈과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 같아요. 단단히 준비하고 우중 트레킹을 즐기는 분들을 계속 만나게 되네요. 해안 산책로가 데크길로 잘 정비되어 있어 대부분의 길을 불편함 없이 걸을 수 있어요. 새소리랑 파도소리랑 빗소리랑 섞인 해안 트레킹은 정말 뭐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이 좋아요. 이기대는 동네 영지라는 역사책에서 그 명칭이 유래가 되었는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이 승리를 자축하며 경치가 빼어난 이곳에서 축하잔치를 열었는데 두 기생이 외장에게 술을 권하고 술 취한 외장과 함께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해요. 나라를 위해 살싱성이 난 그 두 기생이 이곳에 묻혀 있어 이기대라고 불려요. 비경인 이 코스는 트레일 러닝에도 제격일 듯해요. 바다 풍경을 보며 해안길을 혼자 걷는 분들을 계속 만나게 되네요. 전망이 트인 구간을 만나서 멋진 오륙도가 보이는 바다를 바라봐요. 이 각도에서 보니 오륙도 스카이웨이 전망대에서 두 개로 보였던 오륙도에 숨겨진 섬들이 보이네요. 갈림길에서 바콜세 쪽으로 가야 해요. 데크길을 내려가면서 보이는 바다뷰에 다시 한번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전망 좋은 바다뷰길을 누리며 계속 걸어가 볼게요. 해안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농바위에 도착했어요. 농바위는 부처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제 눈에는 머리에 바구니를 쥐고 있는 할머니 같아 보이네요. 농바위 밑에는 화산재가 오랜 시간 수평으로 차곡차곡 쌓여 층을 이룬 층리를 볼 수 있어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농바위를 구경하고 다시 멋진 비경의 해안길을 걸어볼게요. 비 올 때 흙에서 올라오는 이 향이 정말 좋네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좀 그쳤는데요. 저기 보이는 부산 도심이랑 수평선의 짙은 색감이 예술인데요.
내려가서 직진하지 말고 옆으로 살짝 꺾어진 사이길로 가면 전망대가 나와요. 이곳에서 자연이 만든 경이로운 지형을 볼 수 있어요. 박홀새라는 곳인데요. 해안 절벽 따라 응해질 퇴적암이 파도에 오랜 시간 깎여서 평평해진 파식대지를 볼 수 있어요. 평평한 파식대지 위에서 낚시하는 분의 모습도 보이네요. 파도가 만든 자연 평상의 모습과 크고 작은 화산 폭발로 이기대 해안선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네요. 이제부터 수월한 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해안선을 따라 여유있게 파도 소리 들으며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시 보슬보슬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잠시 저기 보이는 쉼터에 앉아서 경치도 보고 쉬었다가 갈게요. 아침을 가볍게 먹어 간식을 좀 챙겨 먹고 가려고요. 평소 제가 운동하기 전에 먹는 에너지 젤인데요. 운동하기 전에 무겁게 먹는 게 부담될 때 가볍게 에너지 보충하기 좋아요. 달지 않고 빠르게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라 운동할 때나 트레킹 다닐 때 여분으로 몇 개씩 챙겨 다니고 있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게요. 궁금하신 분은 눌러보시면 돼요. 제가 평소 트레킹할 때 직접 사용하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 정보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으니 트레킹 코리아 유튜브에서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영상 보시면서 제품 궁금하실 때 살펴보시고 관심 있는 제품 누르면 바로 쿠팡이랑 연결이 되니까 따로 검색 없이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표지판에서 어울마당 동생말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볼게요. 갑자기 철제문이 나와서 괜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울마당으로 가는 길 맞으니 철제문 통과해서 가면 돼요. 어울마당 쪽으로 계속해서 갈게요. 너른 바위 위에 하얀색의 뭔가 잔뜩 있어서 가까이 봤더니 갈매기더라고요. 바다 보며 갈매기도 쉬고 있네요. 어울마당 도착 직전에 소나무 군락지를 만났어요. 이기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로 시원하게 손 한 번 씻고 가요. 여기 소나무 군락지는 경치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기대 공원 입구에서 오면 1km 정도 남짓의 거리여서 가깝죠. 경치가 좋은 만큼 감상하고 갈 수 있게 곳곳에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소나무 군락지를 지나 어울마당 방향으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화장실이 나왔어요. 5,6도에서 출발해 이기대 공원 입구 방향으로 오는 코스에서 처음으로 나온 화장실이에요. 어울마당에 도착했어요. 어울마당은 광안대교, 누리마루, 해운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원님과 설경구님이 나왔던 영화 해운대의 촬영지이기도 해요. 정말 한눈에 부산은 이런 곳이야 라고 느껴지게 하는 뷰네요. 멋진 뷰를 실컷 감상한 뒤에 어울마당을 지나 동생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게요. 이곳 근처에도 신기한 지질 명소가 곳곳에 있으니 구경하면서 천천히 가볼게요. 가다 보면 포토존 프레임이 보이는데요. 저기 밑으로 살짝 내려가면 자연의 신비로움을 감상할 수 있어요. 돌개구멍이에요.
언뜻 보면 공룡 발자국으로 보여요. 이 구멍은 빈틈에 자갈이나 모래가 파도 칠 때마다 회전하는 형태로 깎여서 만들어진 구멍이에요. 자연이 만든 신비한 돌개구멍을 구경하고 다시 올라와서 동생말 방향으로 가볼게요. 어울마당 끝지점에 화장실이 또 하나 있네요.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화장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아요. 어울마당을 지나서 조금만 오면 가는 길에 구리광산이 보여요. 이곳은 질이 좋은 구리가 많이 나와서 일제시대에 갱도를 깊이 파내려 갔다고 해요.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구리광산 바로 옆에는 해녀막사가 있어요. 멀리서 보니 거북이가 바다를 향해 나가는 모양인데요. 해녀들이 해산물을 잡은 뒤에 보관하거나 쉬려고 돌을 쌓아 만든 곳이에요. 이기대공원 곳곳에 유익한 볼거리들이 참 많죠? 다음은 제가 제일 기대했던 곳을 둘러볼 거예요. 이곳은 찾아가는 길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지나칠 확률이 엄청 높아요. 해녀막사를 지나서 앞에 보이는 나무 데크 계단으로 올라갈게요. 계단이 끝나고 짧은 숲길을 지나면 다시 평지가 나와요. 나오자마자 나무 펜스의 한 구간이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가볼게요. 저기 보이는 바위의 일정 부분만 짙은 회색인 거 보이시죠? 마치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뜨거운 마그마가 지층의 약한 부분이나 빈틈을 뚫고 올라와 암맥을 형성한 곳이라 색이 이곳만 달라요. 자연이 깔아놓은 카펫을 지나서 앞쪽으로 더 가볼게요. 저기 깊은 구멍이 보이는데요. 가파른 절벽이 오랜 시간 파도에 깎여서 만들어진 자연 동굴이에요. 해식 동굴 앞에는 파도가 이렇게 가까이 치고 있어요. 동굴 안이 궁금한데 크기가 생각보다 커서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도 호기심이 발동해서 들어가 볼게요. 트레킹하다 보면 자연이 만든 천연 조각품을 만나는 재미가 있는데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찾을 때마다 뭔지 모를 희열이 느껴져요. 이기대의 해식동굴은 과거에 해안절벽이 바다에 잠겨 있었을 때 파도에 의해 침식되어 만들어진 후에 땅이 솟아오르는 윤기현상을 거쳐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고 해요. 지각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예요. 이기대 트레킹 코스는 끝까지 신기한 지형으로 가득해요. 앞에 보이는 건 응해질 퇴적암층이에요. 특별히 이곳은 화산재가 층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층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자세히 보면 화산재로 만들어진 암석이 가진 세월의 웅장함이 느껴져요. 자연이 오랜 시간 만들어 놓은 신비한 지질 명소들 구경 실컷 하고 계단을 올라와 멋진 바다를 보면서 이기대의 마지막 구간을 즐겨볼게요. 여기 구름다리들은 127m의 해안절벽 구간을 5개의 다리로 연결해 놓았고요. 덕분에 바다 위를 걸으며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요. 밤에는 이기대공원 입구에서 어울마당까지 약 1.2km 야간 산책로까지 개방해서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에요. 트레킹의 마지막 지점인 동생말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이곳에서는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멋진 인생샷을 남길 수 있어요. 오륙도에서 출발해서 조금 천천히 걸어서 이기대공원 입구까지 3시간 55분 걸었어요.
저는 촬영도 하고 비가 와서 조금 천천히 걸었는데요. 약 4.8km 정도 되는 구간이니까 보통 제 걸음이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었을 것 같아요. 이기대공원 해안산책로 입구에서 내려오자마자 있는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트레킹 마치고 조금 늦은 점심 먹으러 갔는데 손님이 저희밖에 없네요. 친절한 사장님이 좋은 방 내주시고 회덮밥을 시켰는데 가성비 있는 가격에 정말 맛있고 서더리 매운탕에 전까지 나오니 푸짐하고 기분 좋게 먹었어요.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한 군데 더 들러보려고 하는데요. 횟집에서 언덕 아래 방향으로 쭉 내려갈게요. 조금만 내려가면 등산교라는 짧은 다리가 나오는데요. 다리를 건너서 왼쪽 방향으로 쭉 걸어갈게요. 꽃길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내려가면 돼요. 횟집에서 다음 목적지를 가기 위한 버스 정류장까지 약 20분 정도를 걷게 돼요. 여기서 횡단보도를 2번 건너서 가로지르는 방향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갈 거예요. 22번이나 27번을 타면 되는데요. 27번을 타고 가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부산진역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바로 앞에 있는 지하철로 갈아타서 이동해 볼게요. 부산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야 해요. 도착한 곳은 토성역이고요. 6번 출구로 나갈게요. 6번 출구로 나온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조금만 올라가면 부산대학교 병원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나와요. 마을버스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요. 이곳은 한국의 마추픽추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1-1번이나 2-2번을 타면 돼요. 도착한 곳은 생활과 예술이 공존하는 감천문화마을이에요. 먼저 도착한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아래로 살짝 내려가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감천문화마을의 전경을 볼게요. 저기 보이는 포토존에서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오겠죠? 감천 문화마을을 효율적으로 즐기려면 저기 언덕 밑으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아까 마을버스 탄 자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감천 문화마을 메인 입구가 나와요. 입구에 들어서면 안내센터가 보이는데요. 마을 지도를 2,000원에 구입해서 보면서 다닐 수도 있어요. 부산이 2023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뽑은 세계 최고 여행지 탑 25에서 문화 도시 부분에서 뽑힌 건 감천 문화마을도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부산 다른 어느 곳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보여요. 메인 도로를 걷다 보면 옆에 계단이 나와요. 계단을 올라가면 하늘마루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감천 문화마을을 내려다볼 수 있어서 꼭 들르셔야 해요. 감천은 6.25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어려웠던 시절의 애환과 삶이 녹아 있는데요. 산자락을 따라 뒷집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은 건축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줘요. 또 모든 길이 통하는 미로 골목은 소통을 중시하는 마을임을 알 수 있어요. 하늘마루 전망대에서 내려와 메인 도로를 따라 걸어가요. 공중 화장실은 곳곳에 잘 되어 있어요. 꿈과 삶과 이웃이 있는 마을답게 어린 왕자 벽화는 감천 문화마을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메인도로 걷다 보면 그 유명한 어린 왕자 포토존이 있어요. 역시나 인생샷 건지려고 줄이 길게 서 있네요. 어린 왕자 포토존 바로 옆에 등대 포토존이 있는데요. 마을이 배경이 되는 멋진 사진 한 장을 찍을 수 있는 이곳이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었어요. 감천에서 꼭 가봐야 되는 곳이 있는데요. 꽃아치 포토존 아래쪽에 나 있는 길로 내려가 볼게요. 마을 골목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어디로 가든 통하기는 하는데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주민들의 생활 공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감천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래 방향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면 148계단이 나와요. 이 계단은 별 보러 가는 계단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다 문득 뒤돌아보면 현기증으로 눈앞에 별이 보인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인데요. 어려운 시절의 아픔이 담겨있는 계단이에요. 특히 무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고 올랐을 가파른 계단을 생각하면 삶의 무게가 느껴져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지금은 148계단 시작점에 별, 바람, 꽃길이라는 예쁜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어린 왕자의 말처럼 감천은 예술마을이 되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골목골목 돌아보고 나와서 다시 마을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감천 문화마을은 예술 공방도 많고 카페나 마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 부산 여행할 때 한 번쯤은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올라오면 다시 처음 내렸던 마을버스 정류장이 나오는데요. 처음 내렸던 마을버스 정류장 대각선에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돼요. 토성역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갈게요. 지하철 부산역에서 내려서 6번 출구로 나오면 KTX 탈 수 있는 부산역으로 바로 연결이 돼요. 부산 가래떡볶이가 유명해서 기차에서 먹을 간식을 샀어요. 오늘 오륙도에서 이기대공원까지 트레킹을 하고 감천 문화마을을 들렀다가 서울로 가고 있는데요. 부산은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촘촘하게 되어 있고 KTX로 2시간 반이면 도착해서 당일치기 트레킹 코스로도 충분하다고 느껴졌어요. 특히 감천 문화마을은 부산역으로 오는 길에 있기 때문에 트레킹 마치고 둘러보기 정말 좋았고요. 트레킹과 여행에 대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즐거운 자연 속 트레킹 여행으로 뵐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